의역을 한번 다시 갈 거예요. 의역을 다시 갈 건데 그 전에 아까 설명은 지난 시간에 차원에 대한 예였고 오늘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오늘은 진도가 어떻게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에 이어서 요 포인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할 거예요. 여기 거중력이라고 표현했죠. 일적십 거 할 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적십 거 할 때 일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라고 써놨고 여기는 중력이라고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은 곧 질량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제가 중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천부경을 읽을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일단 생각하시고 자 밑에 거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런 표현 많이 들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일어선 자. 여긴 뭐라고 써놨죠? 스스로 가는 자. 그래서 제 모토가 강립행이잖아요.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각, 립, 행.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일어선 자, 스스로 가는 자. 각, 립, 행. 강립행도 자리가 다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원에 대비해서 강립행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배치가. 자, 그 뒤에 있는 글자도 한번 읽어볼게요. 관찰자를 각 자리와 스스로 있는 자리에 넣어놨고 주체 관측자를 립자리 스스로 일어선 자에다가 넣어놨고 이 주체 관측자를 자 주제자를 스스로 가는 자, 행하는 자리에다 놨어요. 행하는 자리. 이런 구분들 미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해석들이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실물 우주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다 소스로 그냥 한 번씩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설명하는 걸로 하고 천부경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의 이해는 바로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관측, 주제자, 관찰자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그냥 흔한 단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차원의 확장이라고 써놨죠. 차원의 확장이에요. 이것은 나로 대비시키면서 내가 도대체 그 공간, 시공간과 그 이상의 차원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의역을 하겠습니다. 의역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마음속으로 제 의역을 쫓아오면서 부분적으로 막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늘은 운삼사성에서 이런 게 나는 너무 떠올랐는데 그런 거 꼭 챙기셔야 되고 안 되면은 메모를 해놓으시는 건 좋아요. 저는 메모 습관이 별로 없는데 메모로 해놓는 것도 좋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1의 시작은 곧 무의 시작이며 1은 무가 탄생시켜 밀어내서 나온 시작을 알리며 그 뒤에 무는 쫓아온다. 자, 그 일은 나뉘어서 세계로 되어서 만물이 될 텐데 우주 만물이 될 건데 이 일석삼극한 요소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느 시점에 일석삼극으로 생각할지 판단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일석삼극으로 생각해야 될지. 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주 차원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일석삼극은요. 무주에서도 일어나고 우주에서도 일어나요. 일석삼극은 자 이제 제가 구분 짓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안 지었을 때는 이거는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 헷갈리죠. 그럼 삼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면 자 그럼 무는 정의해 놓지 말고 무는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이유는
설명을 해버리면 더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미리 그런 기초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석삼극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거는 보통 우리 우주 차원에서의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고 무주 차원으로도 숙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름 무주에서도 일석삼극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무주는 무질이며 비물질 세상인데 일석삼극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확장시키세요. 확장. 정답은 없어요. 각각의 천부경에 자명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깨지만 않으면 돼요. 흐름을 깨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의 무주 세상에서는 일석삼극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어쨌든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 하나는 무주든 우주든 나와서 삼극이라는 극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무라는 아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더라. 그 근본. 근본. 자, 진본. 진본. 무, 진본. 무라는 아이가요. 진력을 다했다고 제가 간단히 표현하면서 어떤 상상까지 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대강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차원도 나누고 무극과 태극도 쪼개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쉬운 단어로서 맞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장. 여러분만의 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잘 못 태어나요. 그것이 지식의 함정이죠. 지식의 함정. 제가 그래서 천부경은 계속 쉬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차원과 나를 대비시켜 봤을 때 무진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일 수가 있느냐. 무진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을 하나로 속는 사성의 힘이 천부경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죠. 그것을 연계시켜서 봤을 때 무진본이라고 하는 거는 일적 십거 이전의 일이에요. 이전의 일, 이전의 일. 그러면 석삼극이라고 하는 것, 삼극이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개는 일적 십거 무게화 삼 했을 때의 천지인과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시기상. 여기서 말하는 삼극이 예로서 확장됐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같이 설명을 해도 되지만 시기상을 보면 시기상을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태예요. 여기도 태죠. 우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시간상 보면 일석삼극은 일적 십거가 하기 이전에 조상과도 같은 거예요. 이유와도 같은 거야. 자,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써요. 이유와도 같은 거예요. 일적 십거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본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일적 십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행동을 누가 했다? 무가 했다. 무. 자, 차원이 나뉘는 것도요. 차원이 나뉘는 것도 결국엔 뭐다? 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차원이 나뉘는 것 자체도요. 무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에요. 무진본이라는 기본적인 태초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차원이라는 것도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빛으로 반사되는 것을 보고 구분을 해낸다는 의미예요. 구분. 그리고 측정을 해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관측자라고 나오죠. 제가 뒤에 관찰자가 있고 관측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의 역할은 관측을 하게 만들어요. 관측. 자, 그런 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천은 그 중에 첫 번째고, 지는 그 중에 두 번째고, 이는 그 중에 세 번째다. 일석삼극이란 것이 무주에서도 일어나면 무주 차원의 석, 삼, 극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순서가 왜 1, 2, 3인지가 너무나 자명해져요.
요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풀어 드릴 거지만 일단 숙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답은 아니죠. 어쨌든 제 해석을 나름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제 해석을 드렸을 때 사전에 고민이 많아야지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과 어떤 사실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질량이 차지 않으면 그냥 제 이야기는 한낱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죠. 천부경이 본인 것이 안 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어쨌든 무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제가 못 보고 못 찾고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해야 돼요. 그것을. 자, 그리고 무주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석삼극이라든가 일적십거까지는 일어나긴 하는데 요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 무주 차원이기 때문에 일적십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약간 오버스러운 면이 있지만 일석삼극은 무조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1, 2, 3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의 천부경을 많이 들었겠지만 천일일, 지일리, 인일, 삼 해서 순서를 자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우주 물리적인 관점이든 무슨 관점이든 다만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풀 수 있어요. 그것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천일일, 지일리, 인일, 삼. 그 일은 부피적으로 쌓이면서 시간이 점점 더 흘러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현상과 무게와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 더욱 크게 발생하는 거의 작용을 일으킨다. 제가 이런 거는 말씀 많이 드렸죠. 다음 그림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적식거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작용도 무라는 아이가 괴화 3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원적으로 보자면 무게화 3 했을 때는 천이 3, 지이 3, 인이 3 했을 때 우리 인간을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으나 지구를 그냥 더 쉽게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구라는 별 자체도 지구를 뭐 별이라고 흔하게 얘기하면 지구라는 행성도 지구도 일적 10거의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죠. 자, 지구라는 아이도 그 핵 중심에는 무가 자리하고 있고 무라는 아이가 지구의 괴화 3 되었어요. 되었어. 자, 그렇게 생각하면 태양계, 태양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태양계는 태양이 곧 나이고 여기 붙어 있는 지구도 곧 나이고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좀 번외예요. 다른 번외야. 다른 천부경에서는 그래요. 이거를 나라고 표현할 수가 별로 없어요. 이걸 나라고 표현할 수가 별로 없어. 다른 역학이라든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달을 나에 빗대어서 많이 생각하고 설명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명해요. 하지만 천부경에서 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물리적 관점에 봤을 때 이거 좀 이단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 해석을 좀 보류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어쨌든 태양과 지구 뇌가 존재하죠. 그럼 태양을 봤을 때도 무게화 3 해서 태양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일 수가 있어요. 태양 자체가. 자, 그럼 더 크게 지난 시간에 했죠. 제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하 자체를 봤을 때도 무게화 3. 그죠? 우주 자체를 봤을 때도 무게화 3. 그 작용은 운삼사성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운삼사성도 우주라는 성질, 은하라는 성질, 태양이라는 성질, 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성질은 어쨌든 성질로 봤을 때는 무게와 3이라는 작용이 있어야 되고 작용으로 봤을 때는 운삼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질 차원에서 우리가 물건들을 보고 세상 사는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지.
자, 무게와 삶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게와 삶은 우주적 관점에서 나를 빗대어서 같이 상상을 해야 돼요. 자, 무게와 삶. 자, 천이 삶, 지 삶, 인이 삶. 지구별을 생각했을 때도 우주의 어머니는 천이 있고 지가 있고 인이 있죠. 우주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천에 두 가지를 주고 지에 두 가지를 주고 인에 두 가지를 주어서 성질을 주어서 지구라는 아이를 탄생시킨 거죠. 지구라는 아이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것은 곧 나죠, 나. 이것은 곧 나. 자, 이거는 태양이자 은하이자 우주 자체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삶은 현실적인 나로 생각해도 된다. 현실적인 지구 멘탈 껍질로 드러나 있는 나무가 자라고 곤충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뛰노는 지구 자체를 봐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물은 올바르게 삼합을 이루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사방, 육방을 생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육신과 내 생명이 전후좌우 상하를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공간. 자, 이게 기초천부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왜 3, 4, 5, 7이 나오고 여기서는 3, 6, 7, 8, 9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물음이 들어요. 기초천부경을 생각해보면 이쪽은 우주 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육생이 열리는 포인트예요. 육생이 열리는 포인트. 대삼합 육생 7, 8, 9 하는 것은 대삼합 육생 7, 8, 9 하는 것은 우주가 열리는 것, 2차원의 접근인 거고요. 운삼, 사성화, 노칠 요것은 무의 역할로서 이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구분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현상적인 이야기, 공간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고 육생,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쪽은 역학에서 나오는 이치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환극이 나오는 거죠. 5, 7. 그래서 여기에는 짝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짝수가. 4는 홀수인데 왜 여기 들어갔습니까?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로서? 근본의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 같은 경우는 이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얘기할 때 1, 2, 3, 4차원을 제가 같은 차원으로 넣는 거예요. 이 4는 요소로서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가면 아무 설명이 안 돼요. 물을 버리게 되니까. 이것은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이 4는. 그래서 홀수지만 요소적인 의미로서 이 구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7, 8, 9가 되고 운행되어지는 그 3은 사성을 만드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과 지와 인과 무의 조화다. 사성. 이것이 사성이에요. 사성. 사성. 요 순간도 곧 사성이에요. 이 순간도. 태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사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5의 자리를 가기 전에 여러분이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물을 써놨잖아요. 이것은 물질에서의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의 사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소로서 무게와 삶 할 때도 이 사성은 태국으로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뭐 답을 거의 내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무주 차원에서의 일석삼극은요. 천지인 무요소의 흐름의 합이에요. 자, 이건 제가 쉽게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주에서도 열리고 우주에서도 열려요. 왜? 태초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봤을 때 이 요소는 어디 하나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하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점을 찾으거나 그 이치를 좀 자명하게 내가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죠. 자,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운삼사성이 되면 그 요소들이 조화롭게 굴러가면 이 소리죠. 간단하게 말하면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고리라고 하는 것은 5의 자리이자 7의 자리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나오죠. 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메비우스의 띠로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죠? 메비우스의 띠로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천지인의 조화로 생각하셔도 되고, 천지인 무의 조화. 자, 그리고 같은 이야기지만 이 그림에서 내가 천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조화롭게 생성해낸다.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요. 제가 자꾸 지구, 태양, 은하로 확장시키는 이유는 이 환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소용돌이, 소용돌이 이 단어를 좀 챙겨 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은하 여러분 어떻게 뭐 찍어놓은 게 그게 모르겠어요. 허블 망원경이 제대로 잡은 건지 어떤 사람의 책략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자명해요.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은하의 중심이라면서요. 우리는 요자락에 와 있고. 그죠?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모든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는 거죠. 소용돌이. 자, 이게 왜 굉장히 자명한 소리일 수가 있냐면 그 중에서도 여기가 태양계가 있고 지구는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거요. 이게 환이에요. 이게 곧 환이에요. 환. 어떤 환? 무게와 삼 된 환. 운삼 사성하고 있는 중 천과 지와 인이 어떤 천과 지와 인이죠? 은하보다 더 큰 신적인 존재의 천과 지와 인이 그 상위의 천과 지와 인이 은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은하 자체도 생명으로 본다고 하면요.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말이에요. 태양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다 돌고 있죠. 그래서 환이에요. 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중력이라든가 전작이라든가 그 4대 힘이 있어요. 4대 힘.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꼭 4개로 안 나눠도 되지만 어, 굉장히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 자명한 말이에요. 뭐만 이해하면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만 제대로 이해하면 무주 차원과 우주 차원에서의 구분을 하면서 요 구절만 이해하면 4대인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우주 차원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와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와 다중우주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확장시켜라. 그 자리는 은하도 존재하고 태양도 존재할 것이고 태양계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 우주 자체의 구의 자리도 존재한다. 그래야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 나만 10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나만 10 된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의 작용, 여러분들이 우주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요. 그 일의 차원은 진짜 까마득하고 묘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설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왕만래.
이것도 간단히 그냥 넘어갈게요. 우주 차원은 우주 생성의 시간만 봐도 137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한 최고의 시간이죠. 측정을 해낸 최고의 시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기준이 생기면 1137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완전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둬도 돼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은 진짜 우주의 시간은 오래됐구나 라는 인지는 하면 되죠. 아, 137억 년이나 됐구나. 만학만내 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 지금 만학만내 하고 있어요. 자,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왔다 갔구나. 이 동자요, 여러분. 그래서 우주물리적으로 천부경을 차원에서 이해할 때는 이런 글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생 이런 것들. 그죠? 자, 동이 본이다. 우주 물리적인 관점이요, 여러분.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한다 할 때 이것이 본이에요. 동이 본이야. 여기서 말하는 동은요, 여러분, 우주 생성의 원리이자 우주 성주 괴공의 원리가 곧 나이고 그 작용은 곧 자연에서도 스스로 그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지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움직이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또 하나죠. 그런 것들. 자꾸 비우라고 하는 것. 이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비우라고 하는 것. 물을 잘못 해석하고 공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비우라 비우라 하는데 그거 굉장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 생성의 이치가 환이고 육생하고 생하는 건데 우주 생성의 이치라는 것이 무가 진력을 다해서 생을 하게끔 요소를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동한 것이 근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비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거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수련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의 이치를 알고 마음을 비운다는 건요. 여러분 육생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 육생의 무게를 줄이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여러분 명상 100년 한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다 나와 있죠. 결과론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복잡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특히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신 분들은 그 이치를 뛰어넘어서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 진이라는 이런 글자, 적, 거 이런 거 여러분 그죠? 생한다는 것 환한다는 것, 운행한다는 것은 이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지만 어쨌든 사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운행한다는 것도 동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 마음을 닦듯이 몸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두통 있는데 명상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못 비워요. 여러분 비우면 끝도 없이 비워야 돼. 죽어 떨어져도 비워야 돼요. 그건 끝이 없어. 그 시간 낭비예요. 자,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려요. 자, 움직임이 근본이다. 자, 본심과 본태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마음과 그 태, 그 시간 뒷장에 설명할게요.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점을 깨닫고 양, 앙, 명하면 비로소 인중천지 1이 된다. 인중천지 1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인중천지 1이 된다는 거는 우주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블랙홀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의 작용이 있다는 거. 자, 여기가 블랙홀이라고 치면 여러분 많은 물질들이 여기는 지구도 있을 것이고 태양도 있을 것이고 그 자체에 은하도 있을 것인데 이 자체는 또한 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천부경 하는 이유의 깨달음이나 공부의 차원으로 대비시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곧 나이고 나는 블랙홀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블랙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부경에서 굉장히 자명해요. 인중천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뭔가 세상 끝날 것 같고 또 그 이분법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블랙홀에 가면은 시공간이 없어지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무한한 공포심 다 버려버리세요. 다 의미 없어. 영화는 영화로서 재밌게 보는 것이고 현대 과학이 못 푸는 거는 의문으로서 남겨두는 것이지 천보경에서 말하는 자명한 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블랙홀은 그냥 이런 의미예요. 인중천지일 되는 거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천보경에서 말하는 블랙홀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새로 살아볼 수 있는 다음 생의 관문이기 때문에 현지우현 중묘지문이에요. 저기가 중묘지문. 내생의 문을 말하자면은 간단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블랙홀도 여러 가지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천보경 큰 판으로 보자면 인중천지일 하는 것이 그 과정이다. 그것이 곧 종이고 문은 비로소 그때서야 종한다. 그리고 나서 일시무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의역을 하고 요 그림을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